네, 안녕하십니까.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위원 활동하고 있는 유재은이라고 합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요, MC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청년 세대가 본 그런 결혼 출산의 인식 변화, 또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미디어의 영향, 그리고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워낙 뉴스에서 많이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생략을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만, 제가 다시 한번 가지고 온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그만큼 여성의 그런 청년에 대한 결혼에 대한 긍정이 30%밖에 안 되고, 또 청년의 80%는 비혼, 동거에 동의를 하고 있다. 이만큼의 청년들이 출산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또 결혼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결혼 자금이 부족해서 결혼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 이렇게 꼽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그 강조를 드리고 싶고 또 방점을 찍고 싶은 내용은 경제적인 그런 부족에 대한 요인뿐만 아니라 결혼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라는 이런 청년들의 인식 변화라는 점입니다. 남자 같은 경우에는 결혼 자금 부족이 가장 큰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사실 결혼에 대해서는 여성도 같이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그런 결혼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에 대해서 결혼 필요성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이 크다는 점이었습니다. 또 결혼 후에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응답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죠. 65%에 달하기 때문에 과연 결혼이라는 부분이 우리 세대, 지금 청년 세대한테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비혼과 미혼, 제가 이렇게 물음표를 그려 놓았는데요. 비혼, 미혼 워딩에서는 사실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만, 결혼에 대한 이런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한 미혼이냐, 아니면 정말 내가 선택에 의해서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내린 비혼이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출산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엄마들마저 방금 앞서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이 낳지 마세요. 또 뒷바라지 하다 인생 저물어라는 이런 큰 논란이 있었는데, 사실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4명 중 1명은 결혼 없이 자녀 출산이 가능하다라는 이런 응답이었습니다. 이상하죠. 되게 모순적이거든요. 결혼은 하기 싫은데 또 4명 중에 1명은 결혼할 의사가 없지만 자녀를 출산할 의사는 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게끔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는 2030 청년 세대의 그런 키워드, 트렌드 변화나 인식 변화가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선택으로 잡아보았는데요. 초이스맘, 결혼 포기, 자발적 미혼모 다 들어보신 용어들일 겁니다. 이러한 선택에 대한 부분이 자발적인 개인의 선택, 또 청년 세대에 대한 그런 트렌드의 변화가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무엇보다도 자발적 선택이 벌어지는 데 있어서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함께 결부되어 있다. 여러 가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복합 요인적 변수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의해서 자발적 선택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청년 세대의 그런 목소리들도 반영이 되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많이 그런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정부 정책은 출산 지원금이다, 장려금이다, 또 결혼 지원금, 결혼 장려금, 이렇게 직접적인 지원도 적극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것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부분도 많이 있지요. 제도적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뭐 주거 지원 해준다. 최근에 나왔던 이야기 중에는 세 자녀를 2자녀로 낮춘다. 다자녀 혜택을 많이 주겠다라는 그런 간접적인 그런 정책 효과도 많이 지금 보기 위해서 많이 지원을 지금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정책에 대한 부분은 인풋 대비 아웃풋으로 연결되는 것도 아니고, 또 캠페인처럼 인식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정책 효과가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금 나아갈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하다 보니, 저는 사실 정책학을 공부한 사람이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 지원뿐만 아니라 미디어 역할이 굉장히 청년 세대한테 중요할 수 있겠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이 2023년이니까요. 여기 보시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013년에 슈퍼맨이 돌아왔다가 시작됐습니다.
슈퍼맨이 돌아왔다 굉장히 저한테는 조금 충격적이었는데요. 아빠랑 엄마랑 그렇게 분리 없이 아빠가 적극적으로 육아를 해주었다. 사실 지금은 당연한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불과 10년 전만 해도 조금 이색적인 부분이었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나 혼자 산다, 혼자 사는 삶을 보여주면서 청년 세대, 그 당시 청년 세대의 다양한 그런 청년들의 특수성이라든지 아니면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생각 같은 것들이 굉장히 잘 여러 면모가 드러나고 있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요, 2020년이죠. 2021년, 2022년 금쪽 같은 내 새끼 금쪽 상담소 이렇게 제가 프로그램 명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청년 세대가 바라보았을 때는 사실 긍정적인 효과도 물론 있습니다. 함께 공감할 수 있고 또 어떤 부분이 어려울 수 있는지, 육아를 하면서 같은 고민을 가질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기획적인 부분이나 효과적인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부정적인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공감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공감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나 여기 보고 나니까 나 저런 애기 못 키우겠어. 저거 너무 힘들 것 같아. 저런 애기 있으면 나 결혼 못할 것 같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사실 언급들이 제 주변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언급들입니다. 제가 30대 좀 저 동안이죠. 30대 중반이거든요. 뭐 동안처럼 보이나요? 네, 30대 중반이고 저는 기혼 여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고백을 좀 하자면 아이는 아직 없는데요. 저만 해도 사실 주변의 친구들이 너 왜 아이 안 가져? 그럼 야 그 금쪽 상담소 보니까 아유 애들이 보통 일이 아니야.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는 이게 교수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역효과 또 부정적인 효과도 함께 고려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았고요. 그렇다 보니 이제 결혼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겠죠. 이게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근본 원인은 부부간의 갈등이었네. 결혼은 지옥이구나.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미디어 측면에서 고려가 많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 키우기 힘들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는 안전하지 않아. 내가 아기를 키웠을 때 그만큼의 좋은 효과를 누리게 해줄 수 있을까? 안 되지. 사회가 안전하지 않으니까. 또 부담돼. 비용이 많이 드니까 내 아이는 이렇게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울 수 없을 것 같아. 이러한 부분에 대한 메시지가 인식되다 보니 청년들은 조금 더 영향을 많이 받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뒤에서 말씀 주실 것 같긴 하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청년들 세대에서도 많이 이슈가 됐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이 된다는 것은 서로 다른 문명이 부딪히고 이해하는 과정들의 반복이다. 저는 결혼 생활 지금 6년 차입니다. 근데 저도 이제 결혼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긍정적인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누군가 결혼을 해서 힘들어? 그러면 전 말합니다. 너무 힘들고 서로 간에 그런 부분을 맞추는 게 참 힘들었어. 하지만 누군가 물어보겠죠. 너 결혼한 거 후회해? 라고 했을 때 저는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혼한 거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의 새로운 지붕이 생기고 그만큼의 새로운 동지가 생기기 때문에 더 견고한 제 자신의 성장된 제 모습을 바라보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미지적인 부분이지만 결혼을 한 사람들에 대한 목소리도 많이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이미지적으로도 확산이 되는 이런 캠페인도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예쁘다. 출산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예쁜 아기가 가지고 싶다. 또 나도 키우고 싶다라는 이런 본능적인 이런 인지가 조금 발동될 때 아무래도 조금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지금 기혼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는 출산하지 아직 않았지만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이러한 노출된 환경을 통해서 아기가 예쁘다, 나도 키우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아기를 낳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꾸준히 캠페인이나 정책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이 그래프는요 전망 이론이라고 행동경제학자 또 심리학자인 그 카네만의 이론입니다. 제가 이 이론을 가져온 이유는요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과 이 전망 이론에 대한 부분이 같은 맥락이지 뭐
정말 똑같은 메시지라고 말씀드리긴 힘들 것 같지만 제 말씀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말씀을 드리고자 지금 가져온 그래프인데요. 여기 보시면 가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적이고 효용적인 그런 가치에 대한 부분인데 사람들은 이득 영역에 있을 때보다 손해 영역에 있을 때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고 하거든요. 청년 세대가 그렇습니다. 내가 아기를 낳아서 내가 또 결혼을 해서 부정적일 거야, 너무 힘들 거야 라는 그런 인식이 지금 있다 보니 부정적인 견해 그 영역 속에서 더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지금 정책들은 국가를 위해서 또 인구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책을 빨리 해야지, 저출산을 극복해야지라고 하지만 청년 세대는 자기 개인 삶의 그런 가치 또 자신의 행복을 굉장히 중시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물론 국가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개인 가치의 삶의 그런 행복에 대한 가치 기준점이 손해 영역이 아닌 이득의 영역에서 내가 아기를 낳는 것이 정말 뭐 이득이다라고 표현을 드리긴 조금 힘들겠지만 그래도 내 삶의 가치가 더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는 이득 영역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정책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결국은 정책 플러스 여러 가지 미디어의 효과가 청년 세대에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고 또 그러한 요인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캠페인들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고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럼 명확한 부분에 대한 캠페인이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에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 많이 해주신 것처럼 이렇게 맘카페에서 난리 났던 그런 보도였는데요. 그 댓글에는 사실 다둥이 분들 계시죠. 지금 MC님도 다둥이시라고 하셨는데 다둥이 분들께서 내 몸소 자체가 이제 캠페인이다, 걸어다니는 캠페인이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방송에서도 여러 가지 가족들의 이러한 화기애애한 모습도 보여주게 되고 또 여기서 이야기 나왔던 것 중에 아이를 낳고 키우는 동안 많은 행복을 느끼고 있다라고 말을 해줬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전망 이론에서의 이득 영역일 것 같습니다. 이득이라고 했었을 때 정말 내 삶의 가치가 어느 정도 출산과 결혼을 했을 때 느낄 수 있는지 또 삶의 행복이 얼마큼 느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캠페인의 영역에서 조금 더 보완되고 미디어의 역할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인식 전달 체계에 대해서 이제 미디어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디어적인 부분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청년 세대에서 바라본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결국은 결혼에 대한 인식 또 출산에 대한 인식이 재인지돼야 되고 또 재공감되는 부분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디어 분석과 긍정적인 자극 메시지를 조금 더 기획할 수 있게 물론 역효과도 있겠죠. 하지만 역효과를 고려한 좀 긍정적인 메시지로 자극을 할 수 있겠고요. 또 재인식을 했으면 제 공감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청년들의 그런 2030 세대들에게 스며들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콘텐츠 제작이 굉장히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그 다음 부분에서는요 공유하기인데요. 다양한 경로로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또 청년들 사이에서 나도 애 낳을래, 나도 결혼할래, 결혼해보니까 굉장히 좋대, 내 빈집이 아닌 내 새로운 둥지가 생겼대라는 그런 공유하기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부분 노출 빈도를 확대해서 확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미디어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부분에서 이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저 사실 그 너를 만나 새로운 나로 이 카피 굉장히 감동받았거든요. 새로운 둥지에서 새로운 내가 발전되고 또 이러한 부분들이 저의 새로운 또 제2의 인생을 열어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인상 깊었던 카피라고 생각되는데요. 결국은 저도 이제 아기를 낳아야 되겠지만 이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저도 새로운 내가 되기를 또 바라면서 또 이 발제가 좀 청년 여러분들께도 많이 좀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네, 새로운 자극이 더 이루어지고 또 새로운 자극을 통해서 또 미디어의 영향도 더 널리 확산되고 청년 세대의 그런 저출산 문제나 또 결혼에 대한 문제가 조금이나마 해결되는데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